봅시다. 1번은 그래도 다 맞춘 것 같아. 1번은 나도 해설하기 민망하긴 한데 1번은 한번 보시고요. 2번은 이제 작년 수능 문제는 숫자만 진짜 딱 바꾼 거야. 작년 수능. 이 문제가 되게 독특하거든요. 2번이 작년 수능에 약간 어떻게 보면 처음 등장을 한 건데, 원래 이제 정상적으로 풀면 무지 어려워. 이게 너무 어렵거든. 왜냐면 나도 이 문제를 처음 봤을 때 fx를 잡으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너무 안 되는 거야. 이게 연속 함수가 아니고 fx가 불연속 함수예요. 특이해요. 근데 이제 거기까지 가는 문제가 아니고 그냥 계산을 적당하게 해서 이제 숫자에 대한 조작만 하면 되는 문제거든. 근데 그렇게 보면 또 너무 쉬워. 그래서 이게, 자, 일단 봅시다. 곡선하고 직선이 만나야 돼. 마이너스 3의 x 더하기 3이면 대충 이 정도 그림이 그려질 거고, 근데 y는 x가 이렇게 지나고 여기가 k예요. k. 자, 그럼 기본 관계식은 k 집어넣으면 되죠. k는 마이너스 3에 k 더하기 3이 됩니다. 아직 얘를 어떻게, 지금 있는 상태에서 못 풀어요. 이런 이제 방정식은 그냥 운이 좋게 풀리는 애도 있지만 웬만해서는 안 풀립니다. 자, 그 다음에 x가 k보다 작은 상태일 때, 이렇게 할 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의 함수가 노출이 됐어. 이렇게 되는데 합성을 했더니 마이너스 4x가 됐대요. k보다 작은, 여기보다 작은 이런 숫자들을 집어넣었을 때는 이 그래프가 되는데, 합성을 했더니 이제 k보다 큰 쪽에 대해서 뭐가 되냐? 이건 이제 해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 함수를 잡아가는 형태로 하면은 어렵습니다. 자, 근데 이게 이제 구하는 값을 슬쩍 보니까 f 안에 k 세제곱 분의 여기에 3의 3k 얘를 집어넣으래. 자, 뭐 모르니까 그냥 여기다 집어넣어요. 여기 관계식이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다가 집어넣을 건데, k 세제곱을 만들어주면 k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3의 3k 더하기 9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 집어넣어. f 안에다가. 그러면 여기 k 세제곱이 들어가면, 잠깐만, 3k에 한 번만 더 씁시다. 마이너스 3의 3k 더하기 9인데 이건 없어지죠. 이렇게. 이건 없어져. 그럼 살아남은 게 마이너스 3의 마이너스 9 이렇게 되겠네. f 안에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이런 정도가 됐습니다. 자, 뭐 이 정도가 됐고, 이제 요 숫자를 뭔가 만들어줘야 되는데, 여기다 그냥 집어넣을게요. 이렇게. 그러면 f 안에 마이너스 3에 x 더하기 3이라고 하는 애가 마이너스 4x 이렇게 되지. 이제 요 모양과 요 모양을 잘 보세요. 여기 x에다가 마이너스 12를 집어넣으면 돼요. 여기다 마이너스 12를 집어넣으면 48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 숫자를 적당하게 만들어가면 뭐야 여기 답이 나왔지? 뭐 이런 느낌으로 풀려요. 그래서 이거를 이 따질 게 원래 되게 많거든? 이게 k보다 큰 값을 집어넣는 거구나 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갖고 사실은 되게 어려운데 근데 의외로 이제 학생들이 수능 때 이걸 또 희한하게 또 잘 풀어왔길래 봤더니 그냥 뭐 이렇게 이래저래 숫자를 넣었더니 나오던데요? 다 그랬어. 이게 어쨌든 기출문제에 있고 작년 수능에 있고 20번 정도에 딱 있었습니다. 20번. F를 구하는 방식으로 가면은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집어넣는 값도 그 구간에 맞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 그래. 하여튼 뭐 이 정도만 얘기를 할게. 이거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되게 오묘해 문제가. 하여튼 그래서 나도 숫자만 단순하게 바꿔봤고 3번 갑시다. 3번. 자, 이게 3번은 이제 우리가 배운 테마 안에서 변형을 한 문제를 하나 더 넣었어요. 이건 뭐냐면 2차 함수가
이차함수가 이렇게 됐을 때 얘를 이차함수 만나는 점 여기 얘 중에서 여기 반반 나누는 지점이 여기 딱 가운데 완전 가운데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하라고 하면 fx랑 gx f가 이차함수고 gx가 이제 직선 형태일 때 fx 빼기 gx라고 하는 함수 hx를 새로 만들어 보면 돼요. 이 hx라고 하는 애는 이차함수고 이게 f와 g의 만나는 점이거든. 여기를 알파 베타를 하면 알파 베타가 되고 hx가 이렇게 그려져요. 이렇게 하면 이차함수의 완전 대칭성이 보이는데 이게 딱 가운데 여기 들어간다는 거지. 근데 이 문제에서는 여기가 x는 1이래. x는 1. 그러니까 알파 베타가 1을 기준으로 해서 같은 간격이 있어. 알파 베타가. 그럼 방정식을 다시 써보면 x제곱이 kx 더하기 3인데 x제곱에 kx 빼기 3 됐죠? 자, 알파 베타의 위치가 이렇게 됐을 때 여기 1은 알파 더하기 베타 근이 알파 베타에 대해서 가운데에 있는 게 1이란 말이야. 그치? 그럼 여기도 곱해서 마이너스 3이고 곱해서 마이너스 3이면 뭐 암산되죠? 뭐 여기 마이너스 1, 3 두 칸 이렇게 돼서 딱 가운데 집어넣으면 돼. 그래서 K는 마이너스 1과 3의 가운데 점 합에 대해서 그냥 쓰면은 K는 2가 되겠네. K는 2. 그치? 그 다음에 뭘 구하는 거야? 이 넓이를 구하래. 넓이는 이제 면적 공식을 이용하는 게 편하지. 이만큼의 면적에 대한 공식은 얘랑 얘 간격만 알면 돼요. 간격이 4니까 6분의 최고차의 개수는 1에다가 간격은 4입니다. 4의 세제곱. 계산하시면 3분의 32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가변 등정 문제를 여기다 넣어봤고 그 다음에 4번. 4번은 풀었음? 자, 여기서부터는 힌트를 조금씩만 줄게. 완전히 다 풀면은 뭐 내가 혼자 푸는 게 의미가 없으니까 방향만 잡아줄게요. 자, 4번 같은 경우에는 가조건을 잘 봐야 되는 게 코사인의 제곱에 an 더하기 1 그 다음에 사인의 제곱에 an 2a n이네. 2a n이 1이야. 근데 이게 사인하고 코사인이 이게 제곱을 해서 같아지려면 얘랑 얘가 같아야 되거든? 얘랑 얘가 같아야 되는데 사실은 같지 않고 이제 각에 대해서 이제 주기성 혹은 대칭성 형태가 돼도 또 같아질 수가 있어. 그래서 얘를 이제 적당하게 뭐 방정식 형태로 풀어도 괜찮고 이 정도를 한번 봅시다. 이쪽으로 넘기면 1 빼기 사인에 이거 이제 푸는 방식은 되게 많아요. 그럼 이게 이쪽으로 코사인을 넘겨버리니까 코사인을 넘기고 사인을 남겨두자. 사인 제곱에 2a분이 1 빼기 코사인 제곱에 an 더하기 1 이렇게 되면 얘가 사인의 제곱으로 바뀌잖아. an 더하기 1 그 사인에서 얘가 같아지려면 첫 번째 그냥 an 더하기 1이 2an이 되면 되지. 진짜 같으면 되죠. 근데 이게 사인 함수가 뭐 이렇게 같아지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쪽 주기증 갖고 또 같아질 수도 있는데 an이라고 하는 애 범위가 0에서 2분의 파이 사이가 된대. 그러니까 이 an이라고 하는 애가 0에서 파이 사이 이게 들어가게 되고 여기에 an 더하기 1 있다고 그냥 치면 여기다가 그러면 여기랑 an 더하기 같아질 수도 있고 여기 파이 빼기 2an 여기 요놈이랑 같아질 수도 있어요. 여기가 2an이라고 했으면 이렇게 같아질 수도 있고 이렇게 돼서 여기가 파이니까 여기서 또 같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an 더하기 1이 파이 빼기 2an 이렇게 같아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얘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A4라고 하는 애가 2분의 파이야. 그럼 A3을 거꾸로 이제 집어넣어가면서 찾아주는 거야. 여기 2분의 파이가 됐으면 얘는 위쪽으로 가면 4분의 파이가 되고 2분의 파이라고 한다면 이쪽으로 넘어가면 거의 똑같이 4분의 파이가 되네. 여기는 뭐 그냥 우연히 같아졌어요. 또 다른 제한 조건 같은 건 없고 요 안에서
이제 AN이 0에서 2분의 파이 사이가 되면 돼. 이렇게 해서 찾아내는 건데 할 수 있겠지. 이거는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도 해봅시다. 5번. 이거는 일단 계산을 좀 해야 돼. 이것도 작년 수능 문제 그대로 그냥 따라해서 숫자만 바꿔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가 문제냐면 사실 1번, 2번, 그 다음에 5번 얘는 작년 수능 문제에 있던 거 그대로 넣은 거라서 이건 이제 기출문제에 대한 부분이 잘 안 됐다는 얘기거든. 하여튼 뭐 안 풀리는 거는 내가 체크해놓으라고 했으니까 이참에 이제 풀이를 이제 그 기출 문제를 다시 꺼내서 한번 다시 확인을 해봐. 진짜 이런 문제가 있었는지. 자, F0이 2분의 3이고 F'0이 마이너스 4분의 13인 걸 가지고 3차 함수 fx의 개수를 최대한 잡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0이 2분의 3이니까 2분의 3, 그 다음에 F'0이 마이너스 13, 그 다음에 x. 모르는 건 ax의 제곱. 이 정도 되겠네. 여기에 있는 개수가 항상 F'0하고 관련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시간 뭐 가볍게 가고, 여기에 있는 이제 2,6이라고 하는 P라는 점이 있어요. 여기 P라는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직선이 이제 2,6을 지나가니까 Y는 3X가 되겠지. 그 다음에 3차로니까 대충 뭐 요런 정도로 지나가고 있는데 요만큼이 A고 여기 사이가 이제 B야. 그때 이제 B 빼기 A A와 B는 면적이에요. 면적. 그래서 이게 수능에서는 이제 면적과 정적분의 차이를 알아보자 뭐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어. 면적에 대해서 다시 얘를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 Q라고 하죠. Q라고 하고 여기가 뭐 이 정도면 되겠죠. 여기가 2. 여기가 2. 이게 B 빼기 A가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B 더하기 A 하면은 이거는 생 계산해야 되는 거고 B 더하기 A를 하라고 했다면 이 면적 따로 구하는 건데 이 B라고 하는 애를 정적분으로 표현을 하면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뭐 중간 과정 없이 바로 가야 돼. 여기 K라고 한다면 B를 표현하는 거는 이만큼은 인테그랄 K에서 2까지 이 직선에서 이제 fx를 빼면 돼. 직선 3x 빼기 fx. 그 다음에 a라고 하는 애를 표현을 하는 거는 a는 이제 곡선이 위에 있죠. 곡선이 위에 있으니 fx 빼기 3x가 되고 0에서 k까지입니다. 근데 이게 마이너스 a가 됐으니까 이 마이너스가 되고 여기에 있는 3x 빼기 fx로 바꿔요. 이렇게 바꿔버리면은 이제 얘랑 얘는 구간을 연결을 시킬 수가 있어. 구간이 k끼리 연결이 돼. 그래서 결론은 0에서 2까지 3x 빼기 fx를 계산하시오. 그렇게 계산을 하시면 2분의 11이 나온다. 이 얘기예요. 자, 저기 있는 함수 여기다 빼갖고 그냥 산수만 하시면 돼. 이거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 지수가 a 하나니까 그냥 하면 되지 뭐. 이게 뭐 별거 없지? 뭐 작년에 수능에 딱 이런 정도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이것보다 더 어렵게 나왔어요. 약간 계산하는데 조금 더 계산이 있었고 작년 수능은. 자, 그래서 마무리 해보시고 자, 6번 갑시다. 6번은 원이 있고 그 다음에 루트 함수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일단 요 점에 점 좌표를 구해야 돼. 구하는 방법은 별거 없습니다. 그냥 루트 x는 루트에 t 빼기 x 빼기 t에 제곱하면 되고 이거 루트 풀기 힘드니까 뭐 제곱하면 되지 뭐. x는 t 빼기 x 빼기 t의 제곱하면 되고 2차 방정식이잖아. 2차 방정식 근이 그냥 쉽게 인수분해 돼. 인수분해가 안 되게 했으면 상당히 이 참 괴로운 문제가 됐을 텐데 인수분해가 쉽게 됩니다. t 빼기 1하고 t가 나와요.
평균 변화를 잡는 건 그래서 쉬워. 여기다가 루트에다 집어넣어서 그냥 표현만 하시면 돼. 그냥 어려운 문제 아니니까 꼭 해보시고. 자, 7번 가봅시다. 7번. 자, 등비 수열인데 아직 우리가 수열은 제대로 한 게 그 점화식 이제 고기밖에 없었고 고기도 할 거야 이제. 등비 수열은 딱 세 가지 생각하시면 돼요. 등차 수열도 마찬가지인데 첫 번째 골에 대해서 문제를 낼 수가 있어. 골은 너희들이 알고 있는 얘야. A야. 여기에서 어떤 걸 찾아내래 하면은 여기 A랑 R 찾아내면 됩니다. 근데 이게 보통 킬러 문항이야. 골 찾아내는 문제가 거의 다 어려운 문제예요. 두 번째 등차 중앙, 등비 중앙. 등비 중앙은 교육 과정에 들어가 있으니까 얘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등비 중앙은 항상 의식을 해야 돼. 그 다음에 뭐 합공식. 이게 다야. 등비 수열은 그냥 수능에 나올 때 이 정도라서 게다가 이거를 인식을 하면 더 잘 보이게 돼 있어요. 자, 일단 가 봅시다. 가. 여기 힌트만 좀 살짝 줄게. 시그마의 1에서 9까지 입지되니 a n 더하기 4에다가 곱해 a 10 빼기 n을 곱하면 36이 된대. 자, 뭐 9개에 대해서 숫자들을 일단 뭐 다 집어넣어봐봐. 집어넣을 때 지금 여기 밑에 있는 첨자 있지. n 더하기 4랑 10 빼기 4 이걸 살짝 더하면 14가 돼. 14. 두 개를 더하면 14가 되는데 그게 의미가 이제 큰 거지. 자, 1을 집어넣으면 A5, 1을 집어넣으면 A9. 이 등비 수열에서 이 두 개 항이 곱해지면 등비 중앙 항상 생각하는 거지. 그러면은 이게 두 개 더 14고 가운데 항이 7번째 항입니다. 그럼 얘는 A7의 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A6에 A8 얘도 똑같이 A7의 제곱이야. 그러면은 여기 가의 조건은 A7이 몇 개? 9개. 이렇게 보시면 돼. A7이 9개. 이게 36이 된다. 이렇게 그냥 뭐 조건을 찾아내시면 되고, 이 문제가 골 찾아내는 문제거든? 그러면 이걸 풀어내려면은 식이 두 개가 필요해요. 식이 AR. 그러니까 문자 두 개를 풀어내려면은 여기서 하나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고, 나머지 하나를 더 찾아내시면 되지. 자, 나 조건을 보면, 나아가, 시그마 1에서 6까지 AK인데, 이게 2에서 16까지 AK를 역수로 만든 거랑 이제 합이 같대. 자, 이거는 등비수열 합공식 쓰면 돼. 이거는. 뭐 별거 없어요. 그러면은 공비 R이라고 하고, 초항을 A1로 하고, R에 6개. 이렇게 되고. 요 놈을 이제 합공식을 쓰려고 하는데, 합공식 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 요거는 2부터 집어넣으면 A 2분의 1, A 3분의 1, 점점점점 A 16분의 1, 13이네, 13. 이건 좀 이상한데, 13분의 1. 자, 요 방향으로 가면, 이게 AR분의 1 더하기 AR의 제곱분의 1 이렇게 되니까, 앞에 있는 항에다가 R분의 1을 곱하게 되거든? 여기다가 이렇게 R분의 1을 곱하고 또 R분의 1을 곱하고 R분의 1을 곱하는 상태가 돼요. 근데 여기는 R이 공비잖아. R이 공비. 그래서 그냥 거꾸로 가도 괜찮은 거야. 그럼 이쪽 방향으로 오면 이제 거꾸로 곱하기 R이 되겠죠. 여기서 이렇게 곱하면 R이 곱해지는 거야. 그래서 요 놈을 이렇게 썼으니까 거꾸로 씁니다. 초항을 그래서 A13분의 1로 놓고 그 다음에 12개 R에 12 빼기 1 이렇게 하면은 좀 깔끔해지죠. 근데 공비를 R분의 1로 해도 결국 똑같은 상황이 돼. 없애고 요거 R6승 빼기 1에 R6 더하기 1이 되겠지. 그럼 여기에서 뭐 A1가 A13을 이렇게 또 곱하면은 A13과 A1이 되면 이것도 등비 중앙으로 보여야 돼. 등비 중앙 A7의 제곱으로 보여야 됩니다. 뭐 이렇게 계산한 게 나머지 계산하시면 돼요. 여기에 얘가 나와 있고 또 이렇게 있으니까 열림만 하면은 공비도 구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아직 여기까지 못 푸는 사람은 힌트를 좀 얻어서 푸시면 돼. 이게 내가 항상 문제를 대충 어설프게 약간 다 안 풀어주고 끝나거든? 집에 가서 복습하라는 얘기야. 복습을 할 때 실력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눈으로만 보면은 이게 절대 실력이 안 올라가고 이렇게 까먹어. 머릿속에서 이렇게 살짝 이렇게 내가 이걸 아무리 잘 풀어줘도 이게 약간 이렇게 들뜬 상태에서 그러니까 본인이 이거를 다시 연습해서 이거 꾹 눌러줘서 자기 걸로 만들어야 돼. 그래서 항상 그냥 방향이나 이런 걸 알려주면 집에 가서 꼭 복습을 해서 자기 걸로 만드세요. 이게 어차피 지금 최신 수능 유형 정도만 이제 집어넣은 거라서 올해 계속 보게 될 유형이야. 너희들이 이제 내신을 하면서 봤던 그런 문제들은 쓸데없는 것들은 그냥 잘 안 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외우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문제 풀이 자체를. 내 동생이 외우는 방법으로 수학을 공부했거든. 이해력이 너무 떨어져갖고 그냥 통째로 외워서 공부했어요. 나도 내 동생을 과외를 시켜주면서 진짜 힘들었는데 내 동생은 되게 잘 됐어. 하여튼 뭐 지금은 의대 교수예요. 수학을 수능날 다 맞았어. 수학을 평생에 한 번 안 나오던 이제 수학 만점이 초등학교 때 뭐 100점 나오던 거 빼고는 중학교 때도 계속 못하고 그냥 고등학교 때도 다른 과목 뭐 국어나 뭐 이런 건 다 맞는데 수학이 맨날 뭐 반토막 나고 막 그래갖고 수학 때문에 계속 고생을 했는데 수능날 다 맞았어요. 그냥 내가 그때 해줬던 방법은 그냥 외우라였거든. 정석을 통째로 외우고. 왜냐면 그때는 수능이 그렇게 안 어려워갖고 내 동생이 시험 봤을 때가 이제 역대 이제 제일 쉬운 수능이었었어. 그래서 수학에 대해서 변별력이 없어지는 바람에 상대적인 이득을 많이 봤어요. 천운을 좀 타고난 것 같아. 하여튼 수학은 기본이 암기로 시작을 해. 정의에 대해서 암기를 하잖아. 근데 정의를 암기하는데 이게 정의를 제대로 암기를 하지 못하면 이게 그냥 그때마다 문제풀이를 다 외우는 방식을 쓰면 이거는 이제 엄청나게 많은 양의 공부를 해야 되거든. 그래서 하나의 정의를 가지고 이렇게 파생시키는 게 원래 제일 좋아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라 그럴까. 공부의 방식 자체가, 두뇌 구조 자체가 그게 잘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때는 그냥 마음을 좀 내려놓고 많은 문제들을 그냥 외우셔도 돼. 풀이를 외우다 보면 거기 이제 공통된 부분들이 이제 계속 발생을 하고 그 안에서 힘이 좀 생깁니다. 그래서 수학 문제를 외우는 거를 그냥 그렇게 거부하지 마세요. 외우는 거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수학에서는. 이게 완전히 세상이 달라지는, 그러니까 수능 수학 말고 이제 대학교에서 수학을 전공하고 대학원 과정, 박사 과정까지 수학을 공부하잖아. 그때는 암기력이 승부를 봐요. 근데 이제 그 범위를 또 넘어가면은 거기서부터는 이제 완전히 자유로운 이제 영역이 돼갖고 그때는 암기력으로 또 안 돼. 그래서 대학교 내내 수학과는 외워야 돼. 그냥 그 전 선대 수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그 틀을 다 외워야 돼요. 그 외우는 게 진짜 힘들어. 하여튼 나는 그 길을 한번 가봐서 맞고 갔다가 때려쳤어요. 도저히 할 게 안 되더라고. 암기도 암기 나름이지. 하여튼 이제 이해 영역보다는 이제 암기를 통해서 어느 정도 극복을 할 수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수능은 그래서 유형이 좀 정해져 있어서 암기로 이걸 승부 볼 수 있어. 그냥 눈 감고 한 200문제 정도 외우면은 수능에 나오는 유형이 딱 정해져 있거든. 방금 전에 한 것처럼 이제 그런 문제 있잖아. 등비수열 같은 거. 등비수열 나올 때마다 그 세 개를 외워갖고 뭘 찾고 등비중은 생각하고 학공식 쓰겠지. 이 생각 계속 마음에 담고 있으면은 푸는 방식이 매번 똑같아지면서 이게 수능에서 묻는 거는 딱 그거밖에 안 묻기 때문에 그거 외에 이제 다른 것들을 묻는 경우가 진짜 극히 드물어. 그래서 그걸 찾아내는 방식으로 외우는 게 조금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담 없이 외우라는 얘기야. 그래서 문제를 풀고 또 풀고 계속해서 이제 외우다 보면 그 흐름이 이제 스스로 이제 잡힐 때가 있어. 그걸 잡아질 때까지는 외우는 것까지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8번 같은 경우도 외워서 푸는 거야. 외워서 풀 때 약간의 기준만 이제 생기면 돼요. 자, 일단 8번 같은 경우에 지수로그 함수가 나오면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밑이야, 밑. 지수로그를 볼 때 밑 먼저 본다라고 그냥 외우세요. 외워. 밑을 보면 밑이 같아.
심지어는 밑이 달라도 밑이 같게 생각을 하는 게 더 좋아. 아직 수업 시간에는 안 했지만 밑이 같으면 당연하게 어떻게 돼요? 지수함수, 로그함수는 y는 x의 대칭이 되지. 이제 그게 먼저 들어가야 돼. y는 x의 대칭. 분명히 이제 밑이 같으면 대칭성에 대해서 얘기가 들어가게 돼. 무조건이에요. 왜냐면 교과서에 그렇게 서술이 돼 있거든. 교과서에 밑이 같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는 y는 x의 대칭이다. 서술이 되어 있어서 당연히 그걸 문제로 내게 돼 있어. 자, 그 다음에 그 대부분 요거 세팅하는 건 다시 한번 할 건데 세팅에 대해서는 이제 기본적인 삼각형이 기초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OB랑 OA가 길이 B가 이제 7배. A의 점이 여기 있고 B의 점이 여기 있는데 이 직선에 대해서 이 길이가 한 직선 위에 있고 얘네가 7배다라고 하면은 얘의 좌표에 대한 기본 세팅은 삼각형이 기본이야. 삼각형. 무슨 삼각형이냐 하면은 이렇게 되면은 삼각형 닮음이 되잖아. 그러니까 요 길이랑 요 길이에 대해서 알려줬어. 요 길이랑 요 길이. 그러면 삼각형을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면 당연히 요 길이랑 요 길이도 7배, 요 길이랑 요 길이도 7배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X좌표, Y좌표에 대한 걸로 이 길이 OA랑 OB를 얘네들을 분해를 시키는 과정이거든. 그러면서 삼각형을 그리면은 자연스럽게 여기 밑변하고 높이가 드러나요. 그래서 기본적인 이 좌표에 대한 세팅은 삼각형을 기반으로 하면은 편해져. 이게 나중에 어떤 정도까지 가냐면 어딘지 몰라도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 B가 이게 2배, 여기가 A. 나중에 이런 좌표도 세팅을 해야 돼. 이런 좌표 세팅할 때도 기본적으로 삼각형을 생각하면 편해. 이게 삼각형이 그냥 X축이 됐든 Y축이 됐든 그러니까 얘를 삼각형을 이렇게 내리든 뭐 이렇게 내리든 똑같은 거야. 왜냐면은 이게 삼각형이 왜 기본이 되냐면 직각삼각형이 얘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직교좌표계 수직이 되는 이 좌표계를 사용하기 때문이야. 여기에 있는 애도 이쪽으로 내려도 되고 저쪽으로 내려도 돼요. 뭐 이렇게 보면은 이게 닮은 삼각형이 뜨거든. 90도가 되면서. 그래서 얘네의 길이를 하나를 세팅을 하면 자연스럽게 얘네에 대한 길이가 세팅이 되고 그래. 이게 길이가 1:2 이렇게 되는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되는 스타일의 문제가. 근데 수직에 대한 이 좌표 세팅이 사실 제일 어려운 영역인데 이때도 그냥 삼각형 잡으시면 돼. 어쨌든 나중에 이거는 한번 합시다. 테마로. 자, 하여튼 이게 이렇게 여기가 A, 여기가 B. 자, 기준을 하나 잡아봅시다. 이게 뭐 점이 많은데 지금 여기 C는 또 A와 B의 1:2 내분점이고 거기에서 적당하게 선을 내린 애가 이 곡선 위에 있는 점이 되고 곡선 위에 있는 점이 되고 어떻게 되는 거니? 여기가 이제 D고 큰일 났다. 이렇게 이제 E라고 하는 애가 여기 이제 대칭점이 돼야 되는데 곡선이 너무 붙었다. Y는 X가 여기 갔다고 합시다. Y는 X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림이 좀 안 예쁜데 여기가 2가 돼요. 그러니까 D2가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애가 만나서 생기는 점이야. 이렇게 되고 그림이 엉망이야. 여기랑 여기가 같은 X좌표를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CD와 BE가 평행하다라고 되어 있어. 자, 하여튼 뭐 조건이 많은데 A부터 시작합시다. A부터 시작을 해. T, A, T 이렇게 할게. 곡선이 있는 점이라서. 자, 그럼 B는 자연스럽게 7배니까 7T, 여기다가 7, 여기 곡선 위에 있는 점이 A의 7T가 되는데 이 표현에서 하나의 정보가 더 나옵니다. 자, 다시 X좌표는 7배, Y좌표도 7배. 7배인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AT에다가 7을 곱한 게 A의 7T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곡선 위에 있는 좌표이고 여기 요거 쓴 거야. 이게 X좌표가 7배, Y좌표도 7배. 그 다음에 곡선 위에 있다. 라고 해서 사실은 열린 과정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은 A의 이제 7이라고 하는 애는 A의 6T. 미지수가 2개니까 뭔가 식이 하나 더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자, C라고 하는 애는 내분점이니까 여기 A와 B의 요 길이가 이만큼이 6. 그러니까 X좌표도 6t, Y좌표도 이제 6배 정도가 되니까 X좌표 기준으로 했을 때 6t를 3개로 나누면은 2t니까 여기는 3t가 되겠네요. C는 Y좌표를 몰라. 모르는 게 아니고 구할 수 있지만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곡선 위에 있는 점도 아니고 D까지 그냥 바로 가면 되지. 그럼 D의 X좌표도 3t야. 얘는 또 곡선 위에 있어. 곡선 위에 있으니 A의 3t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로 가면 드디어 이제 대칭이 돼요. Y는 X에 대칭이 돼서 이제 로그 함수 위로 오는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여기 점 만나는 점이 되니 이걸 이제 바꿔주면 되죠. A의 3t가 3t 이렇게 돼요. 자, 뭐 이 정도가 되고, 근데 이러고 났더니 여기 E의 X좌표가 여기 B의 X좌표랑 같아야 돼. 그럼 요 놈이 여기 7t지, 7t. 자, 됐죠? 요거 하나랑 요거랑 연립하시면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그래서 Y는 X 대칭이다. 이게 먼저 나와야 돼. 이게 가장 먼저 나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중간에 9번 시작할 때 함 1수가 되는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오타 있으니까, 보시고, fx가 부실수 a, b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고 합니다. 가조건에서, 가에서 a가, x가, b. 이런 상황인데, fx는 3차함수의 그래프의 일부가 된대요. 이 구간에서. 아직은 모르겠어. 그냥 넘어갑시다. 자, 주기성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얘가 f의 x 더하기 b인데, 이게 보통 이제 x가 같으면 주기성, x가 x자리에다 이제 마이너스 x가 들어가면 대칭성이야. 너희들 알겠듯이 뭐 이런 거 있잖아. f의 x가 f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가고 이렇게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같다 하면은 이거 대칭성에 대한 얘기죠. x랑 마이너스 x의 관계는 대칭성, 점대칭, 축대칭 뭐 이런 얘기고, x가 같은 x가 들어가면 주기성에 대한 얘기야. 이 주기가 뭔지 한번 살펴보려면 이제 이거를 슬쩍 바꿔주죠. x자리에다가 x 빼기 a를 집어넣으면 여기 a가 없어지잖아. 그럼 fx가 되고, 이게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기 때문에 x자리에다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돼. 뭐 x자리에 x제곱을 집어넣어도 되고 그냥 마음에 드는 걸 집어넣는데, 근데 주기성을 확인하려면 이 간격이 중요하잖아. 간격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얘를 fx로 한번 표현을 해봐요. 그럼 x 더하기 b 빼기 a가 돼. 그럼 여기서 주기가 b 빼기 a가 되네요. b 빼기 a는 요만큼의 간격이야. 아니 뭐 별거 없는데. 자, 이 간격도 뭐 그냥 됐고 다 해서 보니, 자, 극한식이 나왔습니다. 극한식이 나오면 이것도 항상 이것도 외워요. 이거 우리 한번 수업했잖아. 한번 첫 번째 꼴을 봐야 되고 두 번째 값을 보면 돼요. 이 극한식 자체에서 읽어내야 되는 부분이 항상 많은데 심하면 4개까지 들어갔다고, 그런 얘기 한번 한 적 있는데, 자, 이 극한식에서 기본적으로 2개에 대한 정보는 보통 있어요. 자, 꼴이라고 하는 건 별거 없습니다. 0분의 0꼴이나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이게 대표적인 꼴이지. 자, 0분의 0꼴이잖아. 0분의 0꼴. 그래서 fx는 x 빼기 a에 대한 인수를 한 개를 일단 갖고 있어야 돼.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애는 x 빼기 b에 대한 인수를 2개를 갖고 있어야 되죠. 근데 잠깐만, 최고차항의 개수가 없어. 그냥 일단 뭐 p 이런 거 잡아놓읍시다. 자, 그 다음에 얘 a를 해석해야 되는데, 이거를 f'a로 해석해도 뭐 괜찮아. f'a 이거를 미분해서 그 값을 집어넣어도 괜찮은데, 보통 이렇게 인수를 가지고 있을 때는 그냥 직접 집어넣는 게 좀 더 편해요.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게 없어지면서 이제 a를 집어넣으면은 a 빼기 b의 제곱, p에 a 빼기 b의 제곱이 이렇게 a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지. 아닌데, a가 아닌데 2가 나옵니다. 자, 그럼 또 밑에 있는 식에다 집어넣으면은 이제 여기가 없어질 거고, b 빼기 a의 p가 1이 되겠네. 문자가 3개야. 문자가 3개. 근데 여기서 잡아낼 수 있는 값이 있죠. 일단 나누면 b 빼기 a를 구할 수가 있네. b 빼기 a가 2가 되네. 뭔가 좀 이상한데? b 빼기 a가
B 빼기 A가 나누면 없어지고 2가 되고 그치? A 빼기 B인가? B가 큰 거니까 그치? 이렇게 되겠네. 이거 되네. 자, 그 다음에 이걸 다시 집어넣으면 P 값이 P가 2분의 1이네. 이렇게. 요 정도까지는 나오네. 그럼 주기가 2네. 주기가 2. B 빼기 2에 여기가 2가 돼요. 여기가 2분의 1이고. 우리는 뭘 구해야 되냐면 F가 2분의 1을 집어넣었을 때가 0이래. 그러면은 두 칸 간 것도 당연히 0이 돼줘야 되지. 두 칸 차이잖아. 그럼 F의 2분의 5도 0이 되는 거죠. 주기성 때문에. 주기성 두 칸을 가면 0이 돼야 돼. 주기가 2라서. 그럼 식이 나왔죠. 어떻게 돼? A가 2분의 1이고 A가 2분의 1이고 B가 2분의 5가 되면 됩니다. B가 더 큰 값이야. B가 저쪽에서 큰 값이에요. 자, 그냥 가볍게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10번도 봅시다. 이 힌트를 너무 많이 줬는데 10번 두 정수 A, B 정수 조건은 뭔가 쓰겠지. 그 다음에 fx가 x의 4제곱에 3분의 4의 a 세제곱에 2b x제곱이 x는 3에서 극대 4차함수가 극대가 되는 거는 최고차이 계수 1이니까 뭐 대충 이렇게 4차함수 그리면 이렇게 3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극대는 뭐 한 군데만 있네. 자, 미분 해봅시다. 미분을 하면 4x의 세제곱에 4ax 제곱에 4bx 근이 0이 하나가 있네. 노출이 되네요. 0이. 자, x가 되고 x제곱이고 4a a 더하기 b ax 더하기 b. 자, 그럼 3보다 작은 0이 이쪽으로 와야 될 것 같고 나머지 근 하나가 들어가야 되겠네. 3으로. 그럼 3으로 들어가면 9 더하기 3a 더하기 b는 일단 0이 돼야 돼요. 여기 도함수의 근이 3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얘를 거꾸로 집어넣게 되면 여기에서 또 인수분해가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식 자체가 여기 4x에 x 빼기 3이 되고 나머지 뭐 하나가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야. 3이 인수로 들어갔으니 뭐 이런 정도가 되고 이거는 뭐 그냥 계산하면 별건 없습니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예요. B라고 하는 애가 B가 A로 표현되어 있구나. B가 어쨌든 마이너스 3A 빼기 9 이렇게 하고 나면은 하여튼 여기 B가 요거랑 곱해서 나와주면은 되는 거지. 거꾸로 이렇게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근이 0과 3가 마이너스 A 더하기 3인데 여기가 마이너스 A 더하기 3이 될 것 같네. 자, 일단 뭐 근에 대해서 이렇게 분리는 다 해놨어. 별건 없네. 자, 이러고 나면 3차함수까지 가볼까? 도함수로 들어가면 f'x가 되면 뭐 그냥 이미 다 완성을 해놔서 뭐 여기에 대해서 이거 극대 맞고 됐습니다. 이때 f3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된대요. 자, 이게 이런 상태가 유지가 되려면 조건이 있지. 이게 a 더하기 3 마이너스 이렇게 된 애가 이쪽 근으로 와야 돼. 3보다 큰 근이 돼야 돼요. 이렇게 여기가 3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a 더하기 3인데 얘네가 이 중간으로 들어가 버리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위치가 바뀌어도 안 돼요. 이렇게 바뀌어도 안 되고 하여튼 0이 3보다 작은 게 확실하니까 이런 상황이 돼야 돼요. 그래서 a라고 하는 애가 이렇게 돼야 되니 A가 잠깐만 3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이고 A가 마이너스 6보다 작은 정수가 돼야 되니 아마 답이 A가 마이너스 7에서 나오게 되겠지. 뭐 그러고 나서 이제 F 뭘 구하는 거야? F3의 최소값 F3의 최소값을 구하면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시면요 마이너스 18A에 마이너스 81 이렇게 될 거고 이거를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7을 집어넣으면 답이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됐고 11번은 아마 이거 수업 안 했었을까? 기억이 안 나네. 확인해봐야 되겠다.
도형에 최적화를 안 했던 것 같기도 하고 한다고 하다가 자 어쨌든 11번 해봅시다. 11번이 A, B, 그 다음에 P가 1이 있고, 근데 이게 이상한 데 떨어지죠. 이게 Q라고 하는 애가 이렇게 왔고, R이라고 하는 애가 또 위에 있고, 삼각형의 PQR을 면적을 최대로 하래. 자, 이게 면적의 최대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원 위에 A가 있고요. B가 원 위에 있고, 이게 고정점이라고 합시다. P가 움직이고 있을 때, 면적의 최대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언제? 수직 이등분. 여기랑 여기가 같을 때, 자연스럽게 이 기울기, 이걸 뭐 기울기라고 생각합시다. 얘랑 기울기가 같은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이 같아지는 원에 접하는 상황이 이렇게 딱 만들어졌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이런 점은 높이를 최대로 올린 건 아니잖아. 이걸 더 밀어 올려갖고 어쨌든 딱 한 점에 나오게 되면은 면적의 최대가 나오는 상황이 되죠. 그 면적의 최대 상황이 수직 이등분 상황이 돼요. 자, 그래서 여기도 똑같아. PQ가 잘렸잖아? 여기까지 이렇게 있다라고 치고 이 상태에서 이 면적의 최대가 되려면 높이를 최대로 하는 거니까 당연히 원의 중심에서 이렇게 수직이 되도록 이 위치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수직 이등분이 돼야 돼. 아유, 그림이 좀 별로네. 하여튼 여기로 갑시다. 이렇게 얘를 R이라고 하고, 그러면 삼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상황은 얘의 기울기와 이렇게 되는 기울기가 같은 상황이 돼요. 그렇게 해야 면적을 최대로 할 수가 있겠지. 자, 이제 계산만 하면 됩니다. 계산만 하면 돼요. 이제 계산이 좀 많이 몹시 힘든 상황이 되는데, 이 문제에서는 PAB 여기를 세타로 할게. 세타 코사인 세타가 3분의 루트 3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뭐야, PQ가 3, PQ 요 길이네. 여기가 3이에요. 자, 이제 봅시다. 그리고 하나 더. 그렇지. AB의 길이가 4. 여기가 4. 이렇게 4. 뭐 이건 필요 없고 지워. 자, 일단 AP 길이는 구할 수가 있어요. AP 길이는 요 길이는 뭐 이렇게 그냥 살짝 그림이 그려졌다고 치면 B까지, 그럼 직각 삼각형이 되니까 4 코사인 세타. AP는 이렇게 되죠. AP는 4 코사인 세타. 이렇게 갈 수가 있고, 그러면 얘가 4에다가 3분의 4 루트 3 길이가 나옵니다. 자, 그럼 길이가 하나, 두 개, 그러면 우리는 AQ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어요. 여기 코사인 세타에 대해서 길이 하나, 둘, 그럼 여기도 구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놈을 구하는 게 조금 귀찮은 일인데 2차 방정식을 풀어야 돼요. 근데 구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한번 구해보세요. 뭐 길이가 나왔다고 칠게. 여기 3분의 11인가 이렇게 나와요. 여기가 4잖아. 여기가 3분의 1이고 여기가 2니까 여기 3분의 5 이렇게 나와야 되고, 뭐 이런 길이들이 하나씩 다 나옵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이제 삼각형의 면적을 구해야 되는데, 삼각형 면적은 이게 밑변이 3으로 나와 있고 높이를 구하면 돼요. 높이. 수직 상태니까 높이만 구하면 되는데, 저 높이라고 하는 애가 여기 반지름 2에서 뺀 요만큼 길이만 구하면 되는 거지. 삼각형 요만큼만 구하면 돼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여기서 이제 풀이가 정말 많아질 수 있는데, 이거는 집에 가서 각자 해봐. 여러 개가 있으니까 하나씩 천천히 해보세요. 보조선을 그을게. 왜 보조선을 그으냐면, 여기는 요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일단 요 각을 이용을 하면은 좀 편해 보여요. 왜냐면 직각삼각형이니까 직각삼각형에서 요 각에 대한 정보만 알아내면 우리는 이 길이도 알고 있으니까 뭐 이렇게 사인 값으로 구할 수가 있잖아. 뭐 여기 각을 찾아내는 방법은 이제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큰 삼각형에서
여기에 대해서 코사인 제곱식을 한번 또 돌리면 이 각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코사인 여기를 뭐 그냥 베타 정도로 해볼게. 이게 알파. 그러니까 베타를 나는 이용하겠다, 각을 이용하겠다라고 생각하면 뭐 코사인 제곱식도 일단 가능하고 여기서 정보를 뽑아낼 수 있죠. 아니면은 뭐 이걸 알아낼 수 있는 삼각형은 뭐 여기 직각삼각형은 원래 마지막에 구해야 되는 거니까 안 되고 이렇게 삼각형을 잡아도 괜찮아. 이렇게 코사인 제곱식이 아니고 사인 법칙으로도 갈 수 있어요. 사인 법칙으로. 그리고 삼각형을 이렇게 둬볼게. 사인 베타 분의 여기 큰 삼각형으로 봐요. 사인 베타 분의 3분의 4 루트 4. 그러면 사인 세타분의 3. 우리는 이 값이 있단 말이야. 여기다 집어넣으면 사인 베타에 대한 정보가 나오지? 사인 베타가 나오면은 이렇게 삼각형을 풀어갖고 어쨌든 길이 요소들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알파를 공략할 수도 있어. 여기가 세타가 되고 뭐 여기 이쪽을 2세타로 잡아갖고 뭐 덧셈 정리, 뭐 사실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이과생만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쓸 수도 있습니다. 여기가 길이가 3이고 이게 나와 있으니까 여기도 2고 여기도 2고 하면은 뭐 이 각을 어쨌든 찾아낼 수 있고, 하여튼 뭐 그런 방법도 되고 알파를 이용해서도 풀 수가 있어요. 같은 방식으로 사인 알파분의 3분의 5 사인 베타분의 2 뭐 이런 방식으로 조금만 더 머리를 써서 한번 해봐봐. 푸는 방법이 마지막에 많으니까 여러 가지를 시도를 해보고 풀이를 하나 해서 답이 나왔다고 해서 거기서 끝내지 마시고 더 해보세요. 12, 13, 14는 이제 미적분 문제라서 이건 뭐 나중에 다시 돌아온 문제 하겠습니다. 교재 이제 봅시다. 교재로 한번 좀 잘하는 파트는 그냥 쉽게 넘어가고 기출각인 교재로 볼게요. 뭐 1번은 서로 민망하니까 1번은 넘어가도록 하고 최대값이죠. 그리고 3번도 사인 함수 예쁘게 잘 그리면 3번도 대표 유형이야. 이것도 그냥 그럭저럭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6번은 6번부터 좀 막혔을 수 있는데 뭐 여기는 그냥 해봅시다. 여기서부터는 6번 볼게요. 자, 단층 구간 0과 2파이에서 정의된 함수가 a, b, 이 미정계수가 들어가지. a의 코사인의 bx 더하기 3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x는 3분의 파이에서 최대값 13을 가졌으니까 a는 뭐 바로 10이죠. 13을 나왔으니까 a는 10. 이거까지는 고민할 게 전혀 없고, 그 다음에 3분의 파이에서 최대값이니까 뭐 b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죠. 10의 코사인 3분의 파이 b 더하기 3이 13이 되는 거고, 뭐 넘어가면 코사인의 3분의 파이 b가 1이 돼줘야 되고, 그러면 3분의 파이 b라고 하는 애가 3분의 파이 b라고 하는 애가 얘가 코사인 입장에서 얘네 최대값 1이 나오는 값은 요걸 전체를 뭐 치환했다고 생각을 하면 되지. 0도 되고 2파이도 되고 4파이도 되고 이렇게 계속 진행을 할 수가 있지. 그러면 여기에서 a 더하기 b의 최소값은 a는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b는 0은 안 돼요. 자연수라서 이건 안 되고, 그래서 여기에서 최소값이 나옵니다. 6이 나오겠네요. 그치? 이게 작년 수능 문제야. 작년 수능 4점짜리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가 4점이니까 쉬운 4점이 있고 어려운 4점이 있을 때 이 정도까지는 가볍게 맞춰주셔야 돼. 자, 10번도 살짝 한번 볼게요. 10번도. 자, 함수 y는 10번에 2 sin x 빼기 3. 그 다음에 더하기 k로 이렇게 됐구나. 자, 얘네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이 2가 된다라고 돼 있어요. 뭐 요 그래프 자체를 실제로 그리는 것 자체는 어렵지는 않아. 뭐 그려놓고 절대값 이렇게 딱 올리면 되지. 근데 요 범위만 구하면 되죠. 요 범위.
이 범위만 구하시면은 이거 여기서부터 이제 치환을 이용을 해도 됩니다. sin x를 뭐 t로 치환을 하고 얘가 마이너스를 해서 1이 되고 2에 p 빼기 3 k라고 이렇게 그냥 쓰셔도 되고 직선의 방정식을 뭐 2분의 3,0이 2분의 3,0이 이렇게 뾰족한 이런 직선이잖아. 그 다음에 얘를 k만큼을 이제 들어 올린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구간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t의 값을 이렇게 집어넣은 거면 뭐 요 구간이에요. 요 구간 이렇게 되고 k를 집어넣으면 1을 집어넣으면 여기가 1이 되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은 이제 마이너스 1에다가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니까 5가 되네요. 여기서 요만큼이 이제 대응이 되는데 얘를 k만큼 평행 이동을 시키네. 이게 플러스 k가 될 거고 얘랑 얘를 두 개를 더해서 한 개 값이 2가 나온다 라고 풀어내시면 6 더하기 2k가 2니까 뭐 k 값이 나오게 되겠네. 뭐 치환을 해도 좋고 아니면 그냥 뭐 풀고 가서 해도 됩니다. 자, 그래서 뭐 10번이 약간 버벅거렸다 그냥 푸는데 조금 이렇게 시간이 걸렸다 그러면 비슷한 문제를 쫙 깔아놨으니까 집에서 연습할 때는 뭐 이런 스타일은 수능이 잘 나와. 한 3점 정도로 잘 나오니까 뭐 한 문제 푸는데 뭐 20초 컷, 30초 컷 해갖고 쫙 풀어보세요. 빠르게. 자, 그 다음에 15번도 한번 봅시다. 15번은 세 양수 ABC로 들어갔네요. y는 절대값 a에 sin의 bx 빼기 c 이렇게 들어갔다. 자, 얘네 주기는 4파이. 주기에 대해서는 이제 파이가 결정을 할 건데 절대값이 들어가서 이게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최대값이 5, 최소값이 1이래. 이상하지? 왜 이상하냐면 이 절대값 함수는 이게 항상 이렇게 되기 때문에 최소값이 0이 뜰 수 있는데 여기서 최소값이 0이 안 나왔다는 얘기는 이 그래프 자체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이 x축에 만나는 상황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만큼의 함수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진행이 됐다면 이걸 절대값을 딱 씌우는 순간에 뭐 이렇게 되면서 최소값이 0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0이 안 나왔다는 얘기는 이게 x축에 닿지 않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함수의 최대값이 5고 얘가 마이너스 1인데 1인데 이제 양수 ABC를 구하라고 했으니 얘를 적당하게 A만큼 이제 확대를 시키고 뭐 주기는 뭐 있으니까 조금 있다가 따지고 여기 C만큼 C가 양수니까 그럼 밑으로 내려버렸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적당하게 A sin bx라고 하는 애를 이만큼 내려. 그러니까 x축이 안 닿게 해야 돼. 안 닿게 해야 이렇게 돼야 이제 x축이 안 닿게 되고 얘를 이제 절대값을 탁 씌워버리면 위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되면서 여기가 이제 1이고 여기가 5가 되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그래프로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대수로 이제 쉽게 해결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두 개를 다 잘해야 돼. 이건 그래프로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는 게 일단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야. 이게 x축이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속에 있는 함수가 이렇게 돼요. 그럼 주기는 뭐 그렇게 바뀐 게 없으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4파이가 되려면 b라고 하는 애는 뭐 가볍게 그냥 2분의 1이 되면 되죠. 2분의 2파이가 4파이가 되면 되니까 b는 2분의 1로 됐고 그러면 여기 최대값이 마이너스 1이 되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5가 되면 이게 절대값이 씌워졌을 때 이 범위로 딱 들어가게 돼. 이 최대값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있는 얘네가 이미 다 양수니까 a 빼기 c가 될 거고 여기 마이너스 5가 된 거는 이제 마이너스 a 빼기 c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그냥 열림만 하시면 됩니다. 자, 뭐 이런 스타일이 있고요. 비슷한 거 이제 넣어놨으니까 이것도 많이 연습을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19번은 뭐 이거랑 거의 비슷하지. K만큼 또 평행시키고 마이너스 5를 빼서 최대 최소 얘네의 차이가 뭐 7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자, 뭐 힌트를 줬으니까 이거 집에 가서 천천히 또 풀어보세요. 그 다음에 23번 시리즈 한번 넣어봅시다. 뭐 유리함수 형태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sin x 더하기 2분의 마이너스 2 sin x 더하기 5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치환합시다. 그냥 뭐
1에서 마이너스 1이고 t로 바꿔버리면 t 더하기 2분의 마이너스 2t 더하기 5가 됩니다. t의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1이고 점근선이 안 들어갔으니까 뭐 이거를 이제 그림을 그려도 좋고 안 그려도 상관없는데 어차피 유리함수가 이렇게 그려졌을 때 이게 점근선이 들어가면 최대 최소가 정의가 안 돼요. 어떤 구간 안에 얘네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게 되면 최대는 무한대, 최소는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니까 최대 최소가 정의가 안 돼.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1에서 1 범위가 이렇게 와서 이쪽으로 와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혹은 뭐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들어가면 이게 연속함수고 이게 감소 혹은 증가함수가 되니까 어차피 끝점에서 최대 최소가 나옵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그냥 여기다가 여기가 t가 1일 때랑 t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이 둘 중에 하나가 최대, 둘 중에 하나가 어쨌든 최소 이렇게 되는 거죠. 값을 집어넣어버리면 됩니다. 부담 없이 그냥 넣어버리면 돼요. 그래서 이쪽은 난이도가 없어. 그냥 값만 1과 마이너스 1만 집어넣으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각 변환을 하면서 들어가는 27번도 같은 계열의 문제예요. 또 그래서 난이도가 뭐 딱히 있지 않으니 이것도 넘어가고 본격적으로 나오는 게 31번처럼 2차 함수 치환형이에요. 2차 함수 치환형. 요거 수능에도 많이 나오고 치환을 하면서 2차 함수 근의 분리 쪽으로 넘어가면 이게 난이도가 항상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자, 뭐 31번도 그냥 예의상 일단 해봅시다. 31번에 y는 마이너스 4의 코사인 제곱 x 4 사인 x 더하기 3. 자, 일단 문자가 막 섞여 있잖아. 코사인하고 사인이 이렇게 섞여 있으면 풀 수가 없어. 치환해서도 문제가 생기니 요 놈을 기준으로 해서 이걸 바꿔줍니다. 마이너스 4에 1 빼기 사인 제곱 x로 이렇게 바꿔주시고 더하기가 되면서 4 사인 제곱 x에 4 사인 x가 되고 마이너스 4에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 자, 얘네 최대 최소를 구하려면 치환하자. 사인 x는 t 그러면 일단 4t 제곱 4t 빼기 1이 되고 범위가 정해져 있고 이 참수는 이렇게 그려질 거고 얘는 꼭지점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거야.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마지막에는 최대를 만드는 x값을 찾아야 되고 최소를 만드는 그 x값을 찾아야 되는데 이 2차 함수를 그려버리고 최소가 되는 애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되네 하고 마이너스 2분의 1 x값을 하면 안 돼요. x는 요놈이고 요놈은 t야. t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서 x값을 찾아야 되면 방정식을 한번 또 풀어내네. 그 나중에 요 문제가 섞여 있어. 그래서 잘 해야 됩니다. 조심스럽게. 치환하면은 이제 범위랑 이런 변수가 다 바뀌니까 여기서 긴장을 하셔야 돼. 근데 뭐 이거는 최대값, 최소값 자체를 구하는 거니까 뭐 어쩌나. 자, 대충 마이너스 1이 이쯤 있을 거고 여기에 1이 이 정도 있을 테니 이 참수를 요만큼만 그려줍니다. 요만큼은 그려지는 거에 최소가 여기, 최대가 여기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함수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으면 최소 1을 집어넣으면 최대 이렇게 나와요. 자, 뭐 이 정도 하고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미지수가 살짝 끼어있는 38번. 이것도 뭐 그냥 유치한데. 자, 뭐 일단 나왔으니까 합시다. 38번 2 코사인 제곱 x에 2 사인 x k. 자, 요 놈을 고치는 게 낫겠죠. 1 빼기 사인 제곱 x로 하고 그냥 t로 바꿔버릴게. 앞에서처럼 마이너스 2t 더하기 2t 제곱에 2t 그 다음에 여기 2가 그럼 2 더하기 k 이 정도까지를 해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뭐 이거 2차 함수에서 뭐 마찬가지네. 똑같네 이거. 이렇게 되는 거고 꼭지점이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이구나 이거는 2분의 1이 꼭지점이고 마이너스 1에서 t가 이제 치환이 됐으니까 마이너스에서 1까지 그림을 그려주면 되고요. 이렇게 될 텐데 여기 2분의 1을 집어넣은 게 이제 최대값 여기가 2분의 15가 되면 요거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게 2분의 15가 되는 k를 찾아내면 되죠. 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뭐 그다음에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 그래서 하여튼 뭐 2차 함수 문제야. 2차 함수 문제. 삼각함수라고 되어 있지만
참수 문제입니다. 자, 이제 42번 이건 좀 어렵죠. 이거는 막 너무 어려워서 손을 못 대겠다보다는 이거는 이제 약간의 조작을 좀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특수한 상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힌트만 줄게. 자, 이런 게 이제 수능 문제로 이제 준비를 많이 해야 돼요. 상수 A에 대해서 닫힌 구간 0과 2파이에서 정의된 함수가 자, 봅시다. 코사인 제곱의 AX랑 2의 코사인의 AX 2분의 파이 뭐 일단 각을 변환해서 좀 정리는 해야 될 것 같아. 요거 바뀌면 어떻게 되니? 요 2분의 파이에서 요만큼이니까 요거는 2, 4분면의 각이죠. 항상 뭐 이런 건 예각으로 생각을 하시고 코사인은 사인으로 변신을 합니다. 그래서 AX가 되는데 이제 코사인의 값 자체는 2, 4분면에서 음수니까 이게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고 2로 바꿔주시면 돼요. 자, 변신시키고 요 놈도 바꿔주자. 1 빼기 사인 제곱의 AX로 어쨌든 뭐 이렇게 해서 1은 이쪽으로 빼고 그럼 1이 없어지네? 뭔가 좀 이상한데? 1이고 플러스 1이고 2에서 1 여기 플러스 2가 돼야 되지? 이렇게 자, 치환을 해봅시다. 사인의 AX를 t로 치환하니 1과 마이너스 1 범위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t의 제곱에 2t의 더하기 2 이렇게 됩니다. 요거는 꼭지점이 1이 되는 뭐야? 그러면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그림이 요만큼이 그려져요. 요만큼이 그려지는데 최대값이 여기가 3이 나와야 되고 최소값이 4분의 3이 나와야 되네. 자, 이렇게 돼야 된답니다. 자, 일단 전체 구간에서 요 상수 A에 대해서 닫힌 구간이 0에서 2파이로 제한이 되어 있어요. 0에서 2파이. 근데 이게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4분의 3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마이너스 1을 직접 집어넣잖아? 여기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1 더하기 2 더하기 2가 되니까 뭐야? 아닌데? 이렇게 되잖아. 1을 집어넣으면 1 더하기 2 더하기 2가 되니까 3이 나와요. 이거 최대값은 맞는데 이 최소값이 좀 이상해.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 실제로 여기 t의 값이 1, 여기는 정의가 된 거고 마이너스까지 가지를 못한 거야. 마이너스까지 가지를 못하니 이게 4분의 3이 되는 애를 좀 찾아야 돼요. 4분의 3이 되는 애를 거꾸로 찾아줘야 됩니다. 그럼 이건 인수분해, 뭐 어쨌든 자, 다시 t제곱에 마이너스 2t에 이쪽을 넘어오면은 마이너스 4분의 5가 되고 이거를 뭐 구해줘야 돼요. 4를 곱해서 t제곱에 8t 빼기 5는 0이 되고 1, 2, 1, 5 안 되는데? 아니지 2이지 2, 1, 5 10에서 이거 빼기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요 값을 넘어가죠. 사인의 범위를 넘어가 버려. 그러니까 사인의 범위는 1과 마이너스 1인데 뭐 이게 2분의 5가 돼버리니까 넘어가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t 2t 더하기 1 2t 빼기 5는 0에서 요 범위는 넘어가니까 안 되고 t가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말은 이렇게 된 거지.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얘기야. 근데 자 이제 다시 t의 범위가 여기까지만 딱 이제 갔어.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치환한 애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인의 AX 주기가 조금 바뀌네 해요. 자 그럼 다시 사인 함수를 여기다 그릴 건데 사인의 AX를 그릴 거야. 그럼 적당하게 이렇게 그려질 텐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사인의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 그러니까 이 값이 이렇게 t 값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까지만 간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걸리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뭐 이제 뭐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데 이 값을 대응되는 걸 보면은 여기서 시작을 할 거고 이게 0일 땐 이렇게 갈 거고 이 x값이 점점 더 커지면서 여기에 이 값이 1도 여기 1도 대응이 될 거고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여기에서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까지 여기까지만 딱 대응해야 돼요.
아니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걸 여기도 있잖아요 하면은 이게 여기서 여기까지 다 대응이 돼버리면 이 t의 범위가 마이너스 1도 여기에 포함이 돼. 그러니까 이렇게 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이런 함수가 되니까 여기를 가면 안 되고 여기서 딱 끊어줘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점이 어디가 돼야 돼? 이 범위 끝. 이 파이가 돼야 돼. x값. 그래서 이게 헷갈리면 안 되는 게 x값, 치환된 값, 치환된 값으로 함수값을 다시 읽어주는 거. 이런 게 이제 좀 잘 돼야 됩니다. 헷갈리지 않게. 자, 하여튼 뭐 요 끝점만 좀 잡아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뭐 45번은 앞에서 한 거랑 또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케이스를 좀 나눠줘야 돼. A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이거는 이제 여기까지는 아직 못 푼 친구들이 있으니까 여기는 집에 가서 한번 또 해보시고 방금처럼 뭐 치원하고 최대 최소값 잡아주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48번도 여기서는 이제 이게 이제 난이도가 조금 있으니까 이게 48번이 잠깐만 세워요고 여기 작년에 바뀌었네. 작년 기출문제인데 기억 안 나지? 하여튼 뭐 내신 문제이긴 한데 여기 48번 되게 괜찮아. 이게 수능스러운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 연습을 꼭 해보시고 문제 괜찮으니까 이거 풀어도 틀려. 이게 뭐 방정식 풀어야 되는데 범위도 따져야 되고 방금 전에 한 것처럼 치원해서 그 구간을 나눠서 한번 해보세요. 일단은 방법만 좀 알려줄게. 그 다음에 51번 스타일은 이게 좀 적응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이건 뭐 어디다가 집어넣을지 나도 몰라갖고 그냥 맨 끝에다가 다 털어봤거든. 자, 한번 봅시다. 51번 스타일은 얘네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코사인의 제곱 세타, 그 다음에 사인 세타의 제곱이야. 그 다음에 사인의 제곱 세타 빼기 사인 세타. 자, 이건 이제 두 번 치환하는 이제 스타일인데 일단 바꿔봅시다. 이거 1 빼기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했더니 요렇게 모양이 비슷하죠. 마이너스부터 하고. 그래서 사인 제곱 세타 빼기 사인 세타를 t로 일단 치환을 해. 이렇게 한번 치환을 합니다. 치환을 하면 여기는 1 빼기 t의 제곱이 되고 여기는 t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게 두 번 치환을 하는 상황이 되는데 t의 제곱에 마이너스 t 더하기 1. 자, t의 범위를 이제 찾아줘요. 사인 제곱 세타 빼기 사인 세타 여기 안에서 찾아줍니다. 여기서 뭐 다시 얘를 x로 치환을 해도 좋고 아니면 뭐 이 정도 그냥 바로 해도 되잖아. 사인 세타에 사인 세타 빼기 1이 t가 되니까 2차 함수를 생각을 하면 0과 1에서 이렇게 사인 세타를 뭐 집어넣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치환을 했다고 생각해도 이게 x로 보면 편하잖아, 그치? 그 다음에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니까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면 이 정도의 그림이 그려지고 이 t의 범위가 나오는 거지. t의 범위가 여기가 최대값, 여기가 최소값. 2분의 1 집어넣으면 최소,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최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은 이제 여기에 2가 되네요. 2까지 뜨게 되고 2분의 1을 집어넣으면은 2분의 1 빼기 4분의 1 되니까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자, 요 범위가 이렇게 돼. 근데 요 2차 함수에 이제 최대 최소를 구하죠. 이렇게 돼. 두 번 치환하는 형태까지도 뭐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고 52번은 또 이제 유사문항은 아니에요. 일단 3차 식에 대해서 식을 또 조절을 해갖고 하셔야 되고 53번 정도가 약간 수능 스타일이니까 53번은 체크해서 꼭 풀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메인으로 할 부분이야. 메인으로 할 부분이 이제 각변환이에요. 각변환. 이 각변환이 요즘 이제 대세거든. 각변환 뭐 별건 없는데 이 각을 뜯어 고쳐갖고 이게 뭔가를 변형을 계속 해줘야 돼. 근데 54번은 여기까지는 별건 없어요. 54번은 그냥 2분의 파이와 2분의 3파이 정도니까 이게 사인 코사인으로만 바뀌면 되는 건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59번도 뭐 마찬가지로 얘를 그냥 변화만 시켜주면은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니까 이것도 똑같아. 앞에 한 거랑 그냥 식 자체가 똑같습니다. 문제는 61번 같은 거예요. 61번에 61번 봐봐. F에
x가 코사인 제곱에 x 빼기 4분의 3파이 코사인의 x 빼기 4분의 파이. 이게 약간의 센스가 있으면 이 각이 이렇게 딱 변환되는 게 보이는데, 이게 안 보이면 이거는 이제 그냥 치환해서 계산을 좀 해야 돼. 무슨 말이냐면 여기 4분의 파이의 부분이 여기에도 속해 있으니까 얘를 4분의 2파이 빼기 4분의 파이 이렇게 분리를 시켜요. 그럼 여기 2분의 파이잖아. 그러면 다시 4분의 파이 빼기 2분의 파이로 보면 코사인 얘를 사인으로 이제 변신을 시켜버릴 수가 있지. 그렇지? 그럼 얘네가 사인의 제곱이니까 그냥 원래는 이제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는 제곱이니까 다시 플러스가 되고 x 빼기 4분의 파이로 변신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여기 가하고 같아진단 말이야. 그럼 다시 또 얘를 1 제곱에 x 빼기 4분의 파이로 하고, 그 다음에 요 놈을 이제 x로 치환을 해. 그럼 x 제곱 1 빼기 요거 마이너스 x 여기 k로 하면은 앞에 했던 이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로 다시 들어가. 그래서 요거를 한 단계를 이제 더 넣어버렸어. 근데 이 각이 안 보일 때가 있어. 각이 안 보일 때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냥 치환을 해. 여기를 a로 놔, 여기를 b로 놔요. 보통은 이제 이런 조작을 하면은 딱 보여요. 이게 x가 부호가 같잖아. 그러니까 a와 b의 관계를 찾는 건데, 이게 보통 더하기 빼기를 하면 다 나와. 더하기 빼기를. 근데 이게 어려운 건 뭐냐면 이게 각이 한 개, 두 개가 아니고 세 개가 되는 경우도 있어. 세 개, 네 개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하여튼 복잡해갖고 이게 눈에 안 보일 때가 있어. 그럴 땐 치환을 해서 더하기 빼기를 적당히 하시면 돼요. 이게 x가 양수니까 이거는 빼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해서 x를 없애버리는 거지. 그래서 x 빼기 4분의 3파이에서 x 빼기 4분의 파이를 일단 없애면 이게 없어지면서 이거 4분의 3파이에 4분의 파이가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되고, 그러면 b라고 하는 애가 a 더하기 2분의 파이가 되니까 나는 반대로 여기 있는 거를 a 더하기 2분의 파이로 해서 얘를 코사인을 이거를 사인으로 일단 바꿔서 풀어도 뭐 괜찮을 것 같아. 이런 숫자가 이제 더하기 빼기랑 좀 잘해주면 돼. 그러면은 그다음부터는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가 되는데, 이게 요즘 이제 유행을 계속 타고 있는 거야. 이게 숫자가 잘 안 보이면은 이렇게 보세요. 그 62번도 설정만 봐봐. 각에 대해서 코사인 제곱에 x 빼기 10분의 3파이. 그 다음에 코사인에 보이네 요거. 그래서 이 숫자에 대한 감각이 있으면 그냥 한 번에 계산하시면 되는데, 이게 안 보이면 좀 괴로워집니다. 자, 요거 한번 볼게. 이게 5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를 하면 10분의 3파이가 돼. 이런 숫자가 딱 보이면은 좋아. 맞나? 10분의 2에서 되지? 이렇게 되지. 여기 땅을 가보잖아? 근데 내가 이게 안 보인다. 안 보여도 상관없어. 아까 한 대로 여기 A, 이렇게 B 라고 생각을 해서 이게 더하기로 돼 있으니까 그냥 A에서 B를 한번 빼볼까? 이 생각을 해봐. 그럼 x 빼기 10분의 3파이에다가 그 다음에 x 더하기 5분의 파이 하면 이렇게 없어지네. 그리고 10분의 3파에서 5분의 파이니까 5분의 2파이가 되고 5분의 2파이가 되고 이거 합쳤더니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되네. 숫자가 이런 게 딱 예쁘게 뜬단 말이야. 그렇게 이제 조작을 해줘. 근데 이 숫자를 어렵게 내버리면 이게 잘 안 보여. 이런 관계가 이게 되겠냐 이거야. 본인한테 물어봐야 돼. 본인한테 물어보시고 안 된다 싶으면 치환해서 그냥 더하고 빼고 이런 상황을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나중에 더 헷갈려지는 게 이게 나중에 이게 어떤 숫자에다가 빼기 x 이렇게도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면 더 헷갈려져. 그럴 때 그냥 마음을 내려놓고 치환해. 치환하면은 이 각을 더하고 뺐을 때 뭔가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숫자가 너무 당연하게 이게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당연히 보이면 좋은 거지. 그러면 뭐 따로 고민 안 해도 되고. 자, 뭐 그런 스타일을 많이 풀어보세요. 66번도 체크해서 꼭 하시고, 이게 구간이, 요거는 66번이 구간이 제한이 돼서 조금 더 난이도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7번도 마찬가지지. 요즘 요게 이게 대세라서 일부러 유행을 타고 있는 거라 올해도 그 3월 모의고사에 이런 스타일 또 나올 거야. 나왔을 때 꼭 맞춰야 됩니다. 자, 답변한 정도만. 67번은 요거는 이제 작년 이제 EBS. 수능 특강이 어딘지 모르겠다. 하여튼 뭐 어디 나왔어. 지독한 문제입니다. 혹시 이거 푼 사람? 요거는 그럼 조금 더 자세하게 가볼게. 천천히 할게요, 요거는.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뇌실수 알파, 베타, MK 4개를 다 구해야 되고, 베타분의 알파, 그 다음에 M분의 K에 이거의 최소를 구하시오. 최소를 구하시오. X가 0에서 2분의 5파이까지 됐네요. fx가 사인의 제곱에 10분의 11파이의 x를 뺀 거랑 사인의 x 빼기 5분의 3파이. 이것도 숫자가 짜증나지? 왜 이렇게 해놨을까? 자, 그랬을 때 요거는 요놈이랑 x가 마이너스로 붙었으니까 a랑 b에 대해서 그냥 더해요. x를 없애버려. a 더하기 b를 해봐. 그럼 10분의 11 파이에다가 이거 없어졌으니까 더하면 5분의 3 파이가 되면 5분의 3 파이는 10분의 6이잖아. 10분의 6이 되니까 그러니까 10분의 5가 되고 2분의 파이. 딱 이렇게 예쁘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면 이제 선택이야. 뭐 어떤 거를 바꿀까 이제 고민을 하시고 이게 바꾸는 거에 따라서 문제풀이가 크게 달라질 텐데 어느 거를 고정해야 되더라. A를 바꿔볼까요? A를? 기억이 안 나네. A를 바꿀 거면 A는 2분의 파이 빼기 B. B를 고정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요거죠. 요거가 2분의 파이 빼기 B야. 각에 있어서는 얘는 사인의 제곱에 A가 되는 거고, B가 되는 거고, 이건 B로 했으니까 얘는 1 빼기 코사인 제곱 B 빼기 안 바꿔도 되는 거. 잠깐만, 미쳤어. 이게 2분의 파이로 되면은 코사인으로 바꿔야 되지. 코사인 제곱 B가 되고 다시 1 빼기 사인 제곱 B 사인 B 더하기 K가 됩니다. 그럼 정의를 사인 제곱 B에 사인 B 더하기 K 더하기 1 이렇게 여기다 넣고 각은 천천히 넣어요. 뭐 필요할 때 하시면 돼. 자, 이때 x는 알파일 때 최대값 라지 m을 갖고 베타일 때 최소값 0을 갖는다. 자, 일단 뭐 사인 b 치환해서 마이너스 t의 제곱에 t 더하기 k 더하기 1 이걸 보시고 여기 2차 함수인데 뭐 꼭지점이 당연히 2분의 1 이렇게 되니까 2분의 1에 대해서 여기는 이제 t의 값이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가겠죠. 이렇게 되면 이때 최소가 되네. 자, t 값이 2분의 1일 때 최대값 라지 m을 갖고 뭐 2분의 1 집어넣으면은 뭐 이제 k로 표현은 되는 거니까 뭐 일단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t가 마이너스 1일 때 최소 0을 갖는데 0이 여기 나오네. 0이 그럼 0부터 건드리는 게 맞겠죠. 자, t가 마이너스 1 집어넣어. 마이너스 1 더하기 k 빼기 1이 0이 나오려면 k는 저거 다 마이너스 1이야. k는 3이네. k가 3이 나오게 되고 뭔가 좀 이상한데. 응? k 더하기 2야? 1.8. 이게 더하기가 된다고? 그치. 그래서 k는 1. k가 1이 나와야 돼요. k가 1이 나오고 됐고, 그러면 k가 1로 고정이 됐으니 여기 2가 됐으니까 최대값도 구할 수 있지. 2분의 1을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시면 요거까지 고정값이 나와. 고정값. 그럼 고정값이 나오니까 이것도 고정이에요. 근데 왜 최대치수지? 했을 때 이제 알파 베타가 바뀔 수 있는 거야. 자, 이제 여기서 좀 복잡해지는데, 자, x는 알파일 때 최대값 m을 갖는다. 이걸 잘못 이해하면은
이게 x가 2분의 1일 때 최대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는 거지 지금. 지금 이거를 방정식도 풀어야 돼요. sin b라고 하는 데가 sin b가 이게 t였어. t가 2분의 1일 때 이게 최대가 돼. 그러니까 이 b도 또 치환이 된 거야. 저기서 어디서 왔어? x 빼기 5분의 3 파이가 2분의 1을 만들어내는 이 x값을 찾아내야 됩니다. 이 x값이 알파가 돼. 근데 이게 알파가 여러 개가 나와. 알파가 여러 개가 나와서 그 중에서 여기서 구조를 보니 이게 최소가 나오려면 이 알파에서는 최대한 작게, 이 베타는 크게 근을 찾아줘야 되는 거지. 자, 근을 찾아주는 방법은 이거 방정식 푸는 방법은 그래프로 푸는 방법이 있고 단위원으로 푸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프는 뭐 일단 이거를 다시 또 뭐 b랑 뭐 x로 치환을 해갖고 이 범위의 x의 범위를 찾아서 그래프에서 거기서 만나는 점을 찾아주면 또 되는 거고 단위원으로 한번 해볼게.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자, x로 갑시다. 이걸 치환한 걸로 해도 되고 이거 푸는 방법은 항상 치환과 치환이 아닌 걸로 나누셔요. 그래서 이거는 편한 방법으로 가시면 돼. 여기서 x가 0에서 2분의 5파이니까 x가 다시 0에서 2분의 5파이 이렇게 여기다가 x에는 0 집어넣어봐. 마이너스 5분의 3파이부터 시작을 하지. 여기다가 0을 집어넣어요. 여기다 0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5분의 3파이면은 대충 2분의 파이보다는 좀 작고 이걸 5등분을 해야 되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 뭐 이 정도쯤 되겠네. 요렇게 여기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각이 여기다 0 집어 요렇게 돌아서 2분의 5파이를 숫자도 뭐 이렇게 지저분하게 했는데 근데 어쨌든 2분의 1을 찾는 거니까 2분의 1이 되는 요점을 찾아내면 돼. 그 중에서 작은 걸 찾는 거니까 각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돌아가다가 만난 여기가 우리가 원하는 값이 제일 작은 값이 나오는 거겠지. 이렇게 가면은 여기서도 나오겠지만 이건 큰 값이라서 안 돼. 우리는 알파 값을 작은 걸 찾아줘야 돼. 요거는 찾아주면 되죠. 여기가 우리는 30도인 걸 알아. 6분의 파인 걸 알아요. 그래서 그 값을 집어넣어주면은 뭐 어쨌든 그러니까 이렇게 가야 돼. 여기 x 빼기 5분의 3파이가 6분의 파이가 되는 그 값이 알파가 되는 겁니다. 이거 통째로 집어넣었을 때 2분의 1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면 그래서 이거를 치환을 하는 게 좋아. 치환을 해서 이 x의 범위에 대해서 이 범위에 대해서 얘네 x가 2분의 파이가 되는 이 각도를 찾아내고 이제 x라고 하는 게 x 빼기 5분의 3파이니까 그 값을 다시 이제 x 빼기 5분의 3파이가 여기서 6분의 파이가 되는 그 x값, 낮은 x값을 찾아서 풀어주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뭐 익숙해지면은 치환을 안 하는 값이 나오고 아니면 난 이런 게 힘들다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야 돼요. 그래프 그려서도 잡아보시고 이 방정식 하나 풀어야 되고 또 풀어야 돼. 하나 베타 값을 또 찾아줘야 돼. 베타 값에서 큰 걸 또 하나 찾아줘야 됩니다. 자, 이게 이 정도만 힌트를 줄게. 자, 이 정도 됐고, 그 다음에 70번이 이게 이제 작년 사과학교 문제인데, 하여튼 이게 유행하기 시작을 해서, 이제 시작이야, 시작. 더 복잡한 애들이 분명히 나올 것 같아요. 자, 70번도 각별한 정도만 눈으로 한번 봅시다. 하여튼 복잡하게 나왔는데, 비슷해요. 그리고 결국에 풀어내는 건 2차 함수로 풀게 돼. 자, 여기에 코사인의 제곱에 12분의 13파이의 2x랑 그 3의 코사인의 2x 빼기 12분의 7파이. 자, 그냥 여기 a, b 더해주는 게 좋겠지? a 더하기 b를 한번 해봅시다. x를 없애버리는 거니까 12분의 13파이에다가 12분의 7파이. 이렇게 되면 그냥 2분의 파이 나오잖아. 이렇게 숫자를 찾아내시면 돼요. 둘 중에 이제 원하는 거를 바꾸시고 2차 함수로 만들고 이 구간 안에서 하여튼 찾아내시면 됩니다. 방정식을 또 풀어야 돼요. 이건 치환의 방정식도 한 번 또 있어.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본인이 안 되는 영역을 조금 찾아봐봐. 찾아서 공부를 따로따로 하는 게 좋아.
그러니까 이 치환하는 게 안 된다. 그럼 치환 쪽 보시면 되고, 방정식이 이게 마지막에 마무리가 안 된다. 그럼 상하 방정식 쪽을 공부를 해야 돼. 이건 지금 복합 단원이야. 복합 단원. 그래서 본인이 약한 데를 조금 더 하셔야 돼. 자, 이렇게 가는데 이제 72번 한번 봅시다. 이 각이 3개가 떠요. 와, 이게 3개. 이렇게 되면 좀 이제 당황스럽거든? 이거 도대체 뭘 어쩌라는 건지. x가 6분의 파이에서 마이너스 6분의 파이 이렇게 됐는데, 이것도 EBS 문제였어. 작년. 운이 좋아야 이게 좀 잘 풀려요. 뭐냐면, 운이 좋다라는 게 뭐냐면, 그리고 이게 좀 약간 이과 문제가 좀 들어가서, 사인 x 빼기 더하기 3분의 파이분의 1 더하기 4 이렇게 되거든? 이게 각이 3개잖아. 1개, 2개, 3개. 이게 각이 다 다르죠? 예. 그럼 얘를 각을 통일을 해줘야, 그러니까 미적분이면 그냥 각을 분리해갖고 덧셈 정리해갖고 풀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수 1에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덧셈 정리 이걸 못 써. 그래서 이 각 통일을 해줘야 되거든? 잘 안 보인단 말이지. 그래서 이거를 그냥 뭐 과감하게 A, B, C 이렇게 봅니다. 그럼 A라는 각이 다시 2분의 6분의 파이 빼기 X가 되고요. B라고 하는 각이 X 더하기 6분의 5파이고 C라고 하는 각이 X 더하기 3분의 파이. 관계를 일단 잡아줘. 어떤 각 하나로 기준을 잡아서 얘를 하나로 통일을 해줘야 되거든. 자, 일단 여기 볼게. A 더하기 B 하면은 편하겠지. A 더하기 B라면 X가 없어지면서 여기에 파이가 되네. 그냥 파이. 그러면은 파이 이렇게 돼요. 그럼 B랑 C의 관계는 빼줘야 되겠네. 그럼 B 빼기 C를 합시다. B 빼기 C를 하면 여기서 6분의 2파이 6분의 2파이를 6분의 5파이에서 빼면은 2분의 파이가 남죠. 2분의 파이. 그러면 A랑 C의 관계도 필요해. 그럼 A랑 C의 관계는 2개 더해주는 게 좋겠네요. A랑 C를 2개 더해주면은 6분의 파이랑 3분의 파이면 2분의 파이가 되네. 자, 여기서 이제 인생 찍기가 좀 필요합니다. 이 각 하나로 통일을 해야 되는데 다 바꿀 수는 있어. 근데 나도 이거 3개를 다 해봤거든? 진짜 2개가 안 돼, 2개가. 하나로 바꿨을 때만 이게 조금 눈에 보이고, 그리고 이런 정도 하나만. 이런 거 되려나? 코사인의 제곱 x분의 1. 이게 사실은 이제 이과생은 이게 시컨트 제곱이 되고, 시컨트 제곱이 1 더하기 탄젠트 제곱으로 바뀌는 게, 이게 당연히 공식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모양을 바꿔내려면 이런 조작을 해야 돼. 더하기 1, 그다음 빼기 1. 없던 애를 넣었으니까 빼주고, 이렇게, 빼기가 먼저 되겠구나. 이렇게 보면은 코사인 제곱 x분의 1 빼기 코사인 제곱 x가 되고, 여기가 사인 제곱 x가 되고, 이놈이 탄젠트로 바뀌어. 그치? 그러면 탄젠트 제곱 x 더하기 1로 바뀝니다. 그래서 여기 C의 값으로 바꿔주면은 이 문제가 그나마 좀 좀 순리롭게 좀 바뀌긴 해요. 다른 걸로 또 바꿔봤는데 너무 힘들어. EBS에도 왜 이딴 문제를 내갖고. 자, A하고 C의 관계 볼게. A와 C 어디가 있냐 여기. 그럼 A는 2분의 파이 빼기 C 이렇게 돼요. 여기다 2분의 파이 빼기 C를 넣어서 이놈을 사인으로 바꿔. 2배의 사인의 C.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애는 B라고 하는 각은 B랑 C의 관계는 이렇게 돼 있네. B랑 C의 관계는 B는 2분의 파이 더하기 C니까 B는 2분의 파이 더하기 C니까 요거는 코사인으로 바뀌면서 코사인의 C가 되네. 아하. 그러면 요거 탄젠트 C로 바뀌지? 자, 그럼 전체 fx라고 하는 애가 2 탄젠트 x가 되고, 요놈은 아까 방금 전에 고친 대로 탄젠트 제곱 x 더하기 탄젠트 제곱 x 더하기 1, 4. C였지, C. C. C야, C. 그래서 탄젠트에 대한 2차 식이 나왔죠. 탄젠트가 이제 요 범위 안에서
범위 안에서 구간을 갖고 치환을 해서 이차 함수를 다시 푸는 거야. 일단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버전이야. 여기까지가 이제 뭐 EBS에서 한번 질러줬으니까 뭐 수능 문제에 약간 이제 근거가 되기도 하고 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안 나왔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각 변환에 대해서는 이 각이 안 보이면 그냥 뭐 이해하면서 연산하면 돼. 이거면 다 돼. 오면은 여기다가 한 번 더 조작을 할 수는 있는데 아직 그런 문제가 나오진 시중에 나오지는 않았으니까 어쨌든 이런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74번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면 이게 경찰대 문제거든. 이 수능으로 넣기에는 좀 이제 좀 말이 안 되는데, 자, 뭐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에 F, X라고 하는 애가 방향만 좀 잡아줄게. 빼기에 1 더하기 2 sin X, 2의 sin X 더하기 2. 자, 치환을 하는 거는 뭐 어렵진 않을 거야. 1 빼기 sin 제곱 X에 여기 9배니까 sin X를 T로 치환해서 2배 1 빼기 T 제곱에 1 더하기 2T 2 절대값 T 더하기 2. 구간은 다 나눠줘야 됩니다. 이 경찰대 스타일이야 그냥. 그래서 T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랑 0일 때를 기준으로 해갖고 다 나눠줘요. 그래서 그래프를 따로따로 그려줘야 돼. 뭐 방법이 없어 이거는. 그래서 T의 범위가 어쨌든 사인을 치환한 거니까 이 범위 안에서 잘 그려줘야 됩니다. 하필 여기 두 개가 다 들어가 있어. 그래서 뭐 2차 함수에 끊어지고 그 다음에 또 2차 함수를 이렇게 아마 이게 대충 이 정도 느낌으로 그림이 그려져요. 마이너스 2분의 1에 대해서 이런 정도로 X축으로 얘가 그려지고 대충 1을 집어넣으면 뭐 이쯤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은 뭐 이쯤이었나? 마이너스 1 뭐 마이너스 1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정도가 이제 그려져요. 대충 이러고 나서 이제 문제가 다시 시작을 해. fx 값은 0이하의 정수가 되는 게 이제 여기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가냐 마이너스 2가 들어가냐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따져줘야 되고 그 다음부터 문제가 다시 시작이 되고 그걸 만들어내는 그 x 값의 개수를 찾아야 돼. 근의 개수. 하여튼 뭐 풀 게 좀 많습니다. 경찰대 스타일이라서 뭐 이렇게 치원해서 하는 거는 방향만 잡아줄게. 그래서 요거는 아직 변형 문제가 없어. 그래서 뭐 75번만 가볍게만 다시 얘기를 좀 해줄게. 뒤에 1 빼기 이거는 안 어려워요. 이건 기존에 많이 있던 문제라서. 자, 이렇게 보면 이게 이제 절대값 여기 1 빼기 코사인 제곱이 사인 제곱 x가 되고 루트가 뽑아져 나오면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것도 뭐 절대값을 나눠야 되니까 하는데 이거 이렇게 보면 되지. 이게 x 제곱이랑 절대값 x의 제곱이랑 같은 거죠. 그래서 절대값 사인 x를 여기 이렇게 되지. 얘를 t로 치환하면 얘가 t 빼기 2t 제곱 이렇게 됩니다. 얘의 범위는 0과 1 사이에서. 이 범위에서 이제 뭐 최대값 찾는 거는 어렵진 않죠. 자, 뭐 그런 스타일이 또 있고요. 요게 이제 뭐 무난하게 풀렸다. 뭐 74번도 나는 좀 됐다 그러면 77번이 난이도가 좀 있어. 77번이. 근데 이게 이제 진짜 딱 수능형이야. 수능형으로 요걸 해보시고 78번이랑 같이 여기까지는 꼭 풀어보세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거 풀 수 있을까? 내가 안 까먹고 일단 표시를 해둘 테니까 77, 78 좀 어려운 것들 문제들을 좀 풀어보세요. 71 그런 것들. 71을 푼다라는 거에 이제 대전제는 70번을 풀었냐 이렇게 돼야 돼. 근데 이제 각 변환을 하고 나면 다 2차 함수 최대치수니까 여기들이 1학년 때 했던 근의 분리 정도만 잘 하시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될 수는 있어. 근데 뭐 해봐야 됩니다. 앞에서부터 그래서 순차적으로 난이도를 이렇게 쭉 타고 올려놓은 거니까 근에 대해서 분리가 이제 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체크를 해보시고 풀릴 수 있는지를 한번
마무리를 해보세요. 일단 헤딩은 뭐 이 정도 줬으니까 이제 너희들이 이제 시도를 해서 풀어내야 됩니다. 자, 일단은